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빌려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시간은 2026년 6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듯한 고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인물에게 이 아침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뉴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TV 화면 가득 섬뜩한 붉은색 속보가 번개처럼 나타나 시선을 압도합니다. 원달러 환율 1,700원 전격 돌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경고등 전멸, 한국은행 비상총재회의 긴급 소집. 이러한 활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불길처럼 화면을 뒤덮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차가운 돌덩이라도 된 양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손끝이 미세하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받은 200만 원 남짓한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만 해도 그저 익숙한 숫자였을 뿐인데 오늘은 그 액수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히 쪼그라든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에 그는 다급하게 검색창을 엽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만약 환율이 여기서 더 폭등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끝없이 이어지는 절박하고 불안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온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거 공간인 타워 팰리스의 고요한 서재. 자산가 박신우 씨는 그의 고급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침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감돕니다. 달러 35%, 금 15%, 미국 국채와 현금까지. 그는 자신이 수립했던 자산 배분 계획을 꼼꼼히 훑어보며 이미 체크 완료된 항목들에 조용히 표시를 남깁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가 불과 몇 달 전 급변한 환율에 맞춰 급조된 것이 아니라 환율이 1,200원대에 머물던 3년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내 뉴스창의 탭을 바꿔 다른 속보를 응시합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전세 가율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마치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지겠지만 박신우 씨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위로 말려 올라갑니다. 그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섣부른 희망 같은 감정에 기대어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냉철하게 숫자들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시장의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매물을 투매하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지, 끝없이 추락하던 전세 가율이 마침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지 등 시장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들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포착합니다. 결국 서민들은 언론의 속보를 통해 눈앞의 위기를 마주하며 공포에 휩싸이지만 부자 박신우 씨는 거래량, 전세 가율,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차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닥쳐온 미지의 공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이미 뒤늦게 터져버린 뉴스에 속절없이 반응하며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뉴스가 세상에 공개되기도 한참 전, 무려 3년 전부터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를 끝마쳤으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담담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극명한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잔고의 액수나 화려한 학력, 혹은 타고난 운명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와 서민을 진정으로 가르는 진짜 차이는 위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즉 그들의 머릿속에 정교하게 설계된 사고 구조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서민을 구분짓는 것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정신 속에 내재된 시스템의 유무와 그 작동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위기의 파도 앞에서 어떤 이들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발판 삼아 인생 역전의 절호의 기회를 움켜쥐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사고 구조의 차이를 철저하게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환율이 마치 통제불능의 불길처럼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부자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결국 어떻게 그 속에서 경이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인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은 이미 눈앞에 벌어진 결과에 급급하게 반응할 뿐이지만 부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만의 견고한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단 하나의 문장이 부와 빈곤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부자들은 결코 단 하나의 미래만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혹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개의 정교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반면 서민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뉴스에서 환율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속보가 화면을 뒤덮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듯한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원화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추락하고 있음을 온몸의 세포로 피부 깊숙이 절감합니다. 허겁지겁 뒤늦게 은행 앱을 켜고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달러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환율은 이미 너무나 높이 치솟아 머리 꼭대기, 즉 최고점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후 환율이 잠시 진정세를 보이며 어김없이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들은 이내 역시 나는 타이밍이 안 맞아라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벌어진 눈앞의 결과만을 보고 뒤늦게 반응하며 결국은 손실이라는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편에 있는 부자의 모습으로 돌려봅시다. 부자들은 뉴스가 세상에 터져나오기 훨씬 이전, 그 누구도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을 때부터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세한 지진을 감지하듯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아주 작은 기미가 보일 때,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미묘한 징조가 포착될 때, 혹은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쌓여가는 은밀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직 평온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부자들은 이미 남들 몰래 아주 은밀하게 달러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 머물며 모두가 안심할 때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달러를 꾸준히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오르면 더욱 공격적으로 달러 비중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때쯤이면 그들이 처음부터 목표했던 달러 포지션의 70% 이상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율이 1600원, 심지어 17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폭등하여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일 때 부자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불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뉴스를 지켜보며 여유롭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자신이 세워둔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침착하게 확인합니다. 그들의 자산 방어는 이미 오래전에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 단계, 즉 시장이 보내는 또 다른 기회의 신호를 차분히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부자가 보여주는 초연하고도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처럼 극명하고도 잔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서민들은 오직 눈앞에 당장 보이는 가격에만 집착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우리 집값이 얼마로 변했는지, 내가 가진 주식이 오늘 얼마에 거래되는지와 같이 오직 표면에 드러난 최종적인 숫자와 그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보듯 현상만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가격 너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를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돈의 흐름을 읽는 자들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힘차게 흘러가는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지며 그 영향은 어떠할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고 이탈하고 있는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충분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심지어 원자재 가격의 예측 불가능한 요동이 전 세계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까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경제의 모든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형성되기 한참 전부터 그 가격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거대한 힘의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만들어낼 조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거대한 태풍에 비유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민들은 태풍이 실제로 상륙하여 미친 듯한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집 전체를 흔들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부러진 우산을 들고 창문을 막으려 하거나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는 등 임시 방편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하늘이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평화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를 통해 태풍의 조짐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즉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아주 작은 경고음을 포착했을 때 이미 움직입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꼼꼼하게 보강하고 비상식량과 물, 생필품을 충분히 비축하며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해 집 주변의 배수로 점검까지 완벽하게 맞춰둡니다. 그들에게 태풍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하나의 사건인 셈입니다. 시장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거대한 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미세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분명한 시그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견고해 보이던 벽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먼저 생기고 그 균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고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자들은 바로 그 미세한 균열을 남들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목격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굉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뒤늦은 의문을 던집니다. 결국 부자들은 위기가 눈앞에 닥치기 한참 전에 이미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마쳐두지만 서민들은 위기가 덮쳐온 후에야 비로소 정신없이 허둥대며 무의미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차이가 부와 빈곤이라는 두 가지 극명한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민들은 달러를 그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단순한 투자 상품 중 하나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러는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는 오직 단기적인 수익 실현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달러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베팅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즉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부자들에게 달러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다가올지 모르는 미지의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보험이자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찾아올 인생 역전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회 자금의 역할을 겸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폭등하는 위기의 국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원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진정되고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그동안 방어했던 달러를 활용하여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헐갑에 내던진 한국 자산들을 오히려 침착하게 매수하는 공격적인 수단이 됩니다.
즉, 부자들에게 달러는 단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회성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생존시키는 동시에 자산을 더욱 확장시키는 다목적 전략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은 달러의 강력한 힘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결코 모든 자산을 달러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조차도 그들 시스템의 한 가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이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율의 일방적인 방향성 예측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떻게 서로를 보호하고 살려낼 수 있는지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에 먼저 집중합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위기 국면에서는 미리 확보해둔 달러 자산이 마치 견고한 방패처럼 원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줍니다. 반대로 환율이 다시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원화 자산, 주식, 부동산 등 이 회복세를 보이며 달러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원화가 강세를 띠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화 강세는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숨통을 띄워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한쪽 자산이 일방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자산들이 각자의 고유한 타이밍에 맞춰 전체 자산을 유기적으로 지탱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진짜 분산 투자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단순히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설령 자신의 예측이 틀리더라도 전체 자산이 훼손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을 위한 궁극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부와 빈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서민들은 환율이 이미 폭등한 후에야 뒤늦게 달러를 매수하려 하지만 부자들은 환율이 오르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필요한 달러 자산을 완벽하게 확보해둡니다. 서민들이 위기 속에서 그저 손실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발버둥칠 때 부자들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다음 시대를 바꿀 확실한 기회를 치밀하게 확보합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만들어낸 극명한 현실을 우리의 두 주인공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율이 1,700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 충격적인 날, 직장인 김민수 씨의 현실은 말 그대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뒤늦게 1,500원대에 겨우 매수했던 달러는 표면적으로 아주 약간의 상승을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싼 환전 수수료와 이미 놓쳐버린 최적의 타이밍에서 비롯된 손실을 계산하면 사실상 겨우 본전치기 수준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작은 수익 손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통제불능으로 폭주하는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던 평범한 커피 한 잔은 어느새 7,000원짜리 사치품이 되었고 점심시간에 즐겨 먹던 김치찌개 한 그릇의 가격은만 5,000원을 호가합니다. 월급은 눈꽃만큼도 오르지 않았는데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가는 생활비가 마치 눈덩이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그는 마치 서서히 목이 졸려오는 듯한 삶 자체가 조여드는 생생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산가 박신우 씨는 놀랍도록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가 환율 1,200원대에 매수해 두었던 달러 자산은 1,700원이 되면서 이미 4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달러를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기다리던 진짜 거대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냉철한 이성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거대한 환율 충격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리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소중한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에 그것도 앞다투어 내던지는 이른바 박앤세일, 바어긴세일의 절호의 타이밍을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순간이 마침내 도래하면 그는 여유롭게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모든 이들이 공포에 떨며 내던진 피 묻은 자산들을 누구보다 침착하고 은밀하게 사들일 것입니다. 가치가 반토막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때 우량주였지만 이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 대기업 주식들,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온 핵심 상권의 빌딩까지 그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자산들이 그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이클입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 그는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구축해둔 시스템으로 자신의 자산을 흔들림 없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이 폭락할 때 그는 오히려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사이클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저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소비만을 일삼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모든 것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그는 이미 현금이 없어 손가락만 애처롭게 빨며 그 기회를 속절없이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서민의 비극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 부자의 성공적인 사이클에 당당히 올라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담고 있는 부자들이 활용하는 구체적인 3가지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원화 몰빵이라는 서민의 자산 구조와 부자들의 가치 보존 시스템 간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먼저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서민들의 자산 구조를 한번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자산은 충격적일 만큼 90% 이상이 원화라는 단 하나의 취약한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CMA 통장 등 이름만 다를 뿐 이 모든 자산은 결국 한국 돈 원화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평소에는 마치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순간 이 원화 몰빵 구조는 한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자산 구조로 돌변하고 맙니다. 현금은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 놓인 얼음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형태를 잃고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의 현금 가치 또한 인플레이션 앞에서 끊임없이 잠식당하고 맙니다. 통장 속에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찍혀 있을지라도 사실상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 즉 실질 구매력은 이미 140만 원어치로 급격히 쪼그라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자산 구조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원화라는 단일 자산에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운용 방식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와 같은 정교한 균형을 창조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원화 현금 30%와 달러 30%를 기본축으로 삼고 여기에 금 20%와 미국 국채 10%를 섞는 등 마치 숙련된 조향사가 향수를 조합하듯 자산을 극도로 정교하게 나누어 담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쪼개 놓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상호 보완이라는 핵심 원리에 있습니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균형을 맞추듯 원화의 가치가 예상치 못하게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반대편에 든든히 자리 잡은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여 나의 전체 자산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또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하락세로 접어들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며 손실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뒤에는 부자들만이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즉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자산이 폭등할지, 어떤 시장이 뜨거워질지 맞추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를 꿰뚫어보는 신이라도 된 양 확신에 차서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그저 한계 있는 인간임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환율이 더 오를지 내릴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혹은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이 닥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측이 기적처럼 들어맞았을 때만 큰돈을 버는 불확실한 구조가 아니라 설령 자신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더라도 결코 파멸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구축합니다. 내가 틀려도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을 넘어선 진짜 의미의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오직 하나의 깨지기 쉬운 바구니에 담아 거대한 태풍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작은 파도에도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서로 튼튼하게 연결된 여러 개의 견고한 바구니를 통해 그 어떤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도 결코 가라앉지 않는 침몰 불가능한 불침번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방수 격벽으로 나뉜 현대식 선박처럼 한 부분이 손상되어도 전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무작정 견디는, 버티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교체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대다수 서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마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오직 견디는 모드에 돌입합니다. 매일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끊고 즐기던 외식을 줄이며 심지어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벌벌 떨며 망설입니다. 삶의 규모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저 이 거대한 태풍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애타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제자리에서 고통스럽게 버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능동적으로 교체합니다. 앞으로 손실이 명확히 예상되는 자산은 주저없이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가올 미래의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기민하게 갈아탑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으로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는 원화 예금은 즉시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바꾸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변동금리 대출은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된 기업의 주식은 냉정하게 팔아버리고 이기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색깔과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서민에게 위기는 숨죽여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할 혹독한 시간으로 다가오지만 부자에게 위기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재건축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리모델링의 타이밍입니다. 서민은 위기 앞에 움츠러들며 모든 것을 멈추지만 부자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산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달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서민에게 달러는 그저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다를 바 없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많은 투자 상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손절매하거나 패닉에 빠져 내던지기 일쑤입니다. 오직 눈앞에 환차익이라는 단기적인 수익만을 좇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달러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달러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시스템 보험이자 훗날 닥쳐올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회 자금입니다. 환율이 폭등하여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들은 달러 자산의 평가 이익으로 원화 자산의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하여 자신들의 구매력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다시 안정되고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비싸진 달러를 과감히 팔아치우고 이기로 인해 헐갑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우량한 알짜 자산들을 마치 보물 사냥꾼처럼 쓸어 담습니다.
그들은 폭락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며 위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 기회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달러는 단순한 외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라는 아찔한 절벽과 기회라는 비옥한 땅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일무이한 그리고 가장 튼튼한 다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율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가격이 아닙니다. 환율은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지금 시장이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경제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등이자 신호등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자들은 자산을 시소처럼 정교하게 배치하여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견고한 방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무작정 버티는 대신 자산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교체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잡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자 다음번 찾아올 거대한 기회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다리로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경제위기 앞에서 서민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부자는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큰 기회를 움켜쥐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 그 운명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위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불안한 손길로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하나요? 환율 폭등 언제까지?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얼굴 표정에는 뒤늦은 후회와 막연한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미 때를 놓쳤다는 절망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분하게 노트북을 덮습니다. 그의 눈길은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몇 가지 항목을 스캔합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완료, 달러 비중 적정 완료, 금 보유량 완료, 현금 대기 자금 완료. 그의 표정은 담담함을 넘어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그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까지 당신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계셨습니까? 아마도 위기가 닥치면 허둥지둥하며 뒤늦게 정보의 바다를 헤매는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다수의 사람이 쉽게 보지 못하는 부와 빈곤을 가르는 근본적인 부의 구조를 명확히 보게 되셨습니다. 공포에 떨며 무너져 내리는 99%의 대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위기 앞에서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최고의 지적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부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당장 어떤 특정 자산을 사야 한다는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의 위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깊이 있는 통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경제적 미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언론에서 위기 뉴스가 터져나오고 나서야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이미 가격이 움직인 한참 뒤에야 뒤늦게 반응하며 왜 항상 투자 타이밍이 어긋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늘 한 발 늦게 움직이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정확히 사야 하는지는 아직 모를지라도 적어도 세상의 부와 빈곤이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갈라지는지는 분명히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산의 차이도 단순히 정보의 양 차이도 아닌 위기와 기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서 있는 위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또다시 같은 종류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다른 준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과 준비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준비가 그들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소중한 생각과 통찰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세상의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는 다음 분석 콘텐츠를 더욱 힘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